항원 항체 반응과 백신입니다. 자, 항원 항체 반응. 일단 뭐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응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원이 병원균이고 병원체고, 항체가 그거에 대응해서 싸우는 놈이고,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원이 체내로 들어오면, 병원균이 침입하면 이에 맞서는 항체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고요. 이 항체는 항원하고 결합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병원체가 이제 무력화가 되겠죠. 자, 항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항체 기본 형태는 Y자 모양이에요. Y자 모양의 단백질이고요. 혈청 단백질이고, 항원과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는 항원 항체 부위가, 결합 부위가 두 개 있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합 부위가 두 개 있다. 자, 이게 이 항체를 보시면 이 결합 부위의 형태하고요. 이 항원 A하고 이게 딱 맞네요. 그죠? 얘는 결합이 돼요. 그런데 항원 B가 오면은 얘는 결합이 안 된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일종의 효소잖아요, 효소. 그죠? 항체가 효소 같은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한 종류의 항원하고만 결합이 됩니다. 그걸 항원항체 반응의 이 특이성이라고 지금 표현했네요. 딱 들어맞는 항원하고만 결합이 된다. 그러니까 병원체가 자꾸 돌연변이식으로 모양을 조금씩 바꾸면 항체가 계속 제 기능을 못하죠. 자,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종류만 붙는 거예요. 지금 이 병원체 모양을 보니까 둥그스름한 부분도 있고 삼각형의 부분도 있군요. 그럼 요 병원체는 항체 A는 둥근 부분에 결합하는 항체고요. 그 다음에 항체 B는 삼각형에 들러붙는 항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딱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찾아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항체 C는 결합 부위가 없죠.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맞는 게 없어요. 결합이 안 된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의 모양이, 이 표면의 모양이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체를 갖다가 이제 우리 몸에서 항원을 갖다 공격할 때 여기 A, B, C 있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항체로 공격해 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 중에 누구는 걸리게. 항원항체는 연쇄적으로 결합해서 덩어리가 되고요.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요. 백혈구가 와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무력화시키는 거. 항원항체 반응의 활용은요, 당연히 뭐 질병 치료, 항원의 존재 유무, 질병 진단, 질병 치료 및 진단,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가진단 키트 원리가 가끔 물어본 것 같아요. 결합 방법으로.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검체 투입 부위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항원이 들어있는 부분을. 중간에 이제 항체 1번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항체 2, 여기 검사선, 대조선, 대조군,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어쨌든 항체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검체 투입 부위, 여기지, 여기. 여기 이제 딱 넣었어요. 시료를 넣었어요. 시료를 넣으면 항체 1번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 항체가 이동을 해서 여기 붙잖아요, 바로. 항체 1번이 얘하고 얘 병원체하고 와서 붙어요. 붙은 채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쭉 이동을 하다가 여기까지 이동을 하다가 검사선에 도착을 해요. 그럼 1번 항체하고 대조군, 만약에 여기 대조군 항체 있지, 1번 항체하고 대조군 항체가 결합하면은 고기 부분에서 빨간색 나타날 거고요, 한 줄. 그 다음에 항체 1번하고 결합한 항원이 항체 2와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항원이, 여기 있는 항원이 여기하고도 붙는 거죠. 항체 2로. 1번 가지고 있는 1번이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번이 빨간색으로 이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얘 부분이 여기 붙어 가지고 항체 2번에 지나갈 때
항체 2번 지나갈 때 붙는단 말이야 또. 병원체 둥근 부분이. 이 둥근 부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붙어요. 그러면 이 T줄에 빨간 줄이 보이면 항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T줄에 있는. 그래서 T줄, C줄에 다 빨간색이 들어오면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 줄 있는 거는 정상이다. C줄 맨 끝에 줄에 있는 건 대조군이니까요. 감염된 게 아닙니다. 정상이고요. 요 T줄의 색깔이 나타나고 T하고 C가 같은 색깔이어야지만 같은 선이 두 개 나와야지만 이제 이상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일단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두 줄이 다 나와야 된다. 그럼 감염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혈액에 응집하는 거 혈액형이네요. 자, A형은 응집1으로 응집1 A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를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A형들은 이 둘이 만나지를 못해요. X. 결합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 자네가 이제 우리 학생이 외워야 될 거는 A형이 뭘 가지고 있느냐. 자, A형은 응집원 A, 그 다음 응집소 베타.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B형 P는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 가지고 있고요. 자, AB형은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응집원을. 그래서 응집소는 없어요.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O형 P는 응집원이 없습니다. 응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응집소 알파 베타 다 가지고 있어요. 응집원이 일종의 다른 사람한테 이 수혈을 하게 되면 이 응집원이 이걸로 작용을 하거든요. 항원으로. 그래서 A형 P를 B형한테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응집원 A하고 응집소 A, 알파가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고. 엉겨붙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각 혈액형에 따른 응집원, 응집소 암기하시고요. 이제 혈액형을 판별하는 걸 봅시다. 항 A 혈청과 항 A 혈청. 요거는 B형 P인데요. B형 P에 들어있는 요 알파 응집소 뭐 하는 거예요? 항 B 혈청. B형하고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A형 P잖아요. A형 P의 응집소는 뭐예요? 베타예요. 자, 요렇게 준비를 해 놔요. 그래서 요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여기다 혈액을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다 똑똑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응집원 A가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한 군데만 여기에만 일어나면 A형 P가 되는 거예요. 응집됨, 응집 안 됨. B형 P를 떨어뜨리면 여기에서 응집이 되겠죠. 항 B혈청 여기서 응집이 되겠죠. B형 P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응집이 안 되고 A 혈청에서 응집이 안 되고 항 B 혈청에서 응집이 되면 이거 B형 P입니다. 자, A, B형은 둘 다 응집이 돼요. 둘 다 응집되면 AB형, O형은 응집이 안 됩니다. 자, 혈액형은 이렇게 응집소를 이용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잘 외워두셔요. 항 A 혈청에 뭐가 있다? 알파. 항 B 혈청에는 뭐가 있다? 베타 응집소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잘 봐두시고요. 수혈 관계는요. 같은 혈액형끼리는 당연히 공급이 되겠죠. 같은 혈액형끼리 AB형끼리, B형끼리, O형끼리, A형끼리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형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응집소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AB형은 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O형은요. 응집원이 없어서 항원이 없으니까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자,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B형은 다 받을 수 있고 O형은 다 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을 판정하는 또 하나 RH식 혈액형입니다.
RH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RH 응집원이 있는 경우가 RH 플러스고요. RH 응집원이 없으면 네, RH 마이너스입니다. 자, RH 응집원은 있고 응집소는 없다. RH 마이너스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모두 없다. 예. 그런데 RH 응집원 항원에 노출되면 응집소가 생겨요. RH 응집소가 생겨요. 처음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없는데 응집소가 근데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어요. 응집원이 없어. 그리고 응집소도 없어. 자, 그런데 RH 플러스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RH 플러스가 응집원이 있는 놈이거든요. 얘가 이제 공급이 돼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이 응집소가 생겨버려. 이 생긴 응집소가 RH 플러스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RH 마이너스인 P를 가진 사람은 RH 플러스한테 응집원이 없으니까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RH 플러스를 마이너스에다 넣어주면 안 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자, RH 플러스는 응집원 있고요. 응집소 없습니다. RH 마이너스는 둘 다 없습니다. 근데 접촉이 일어나면 응집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RH 플러스 마이너스 판별하는 방법은요. 역시 응집 반응으로 판별을 하는데 항 RH 혈청이 들어가 있는 혈청을 이용해서 응집소가 들어가 있는 놈을 이용해서 응집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플러스고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RH 플러스는 마이너스 형한테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RH 응집원 없어요. RH 응집원이 없고요. 얘만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형한테 수혈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RH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다 있네요. 혈액 반응판에 항 A 혈청, 알파여요, 알파 응집소, 항 B 혈청, 베타 응집소, 순서대로. 그다음에 항 RH 혈청, RH 응집소. 이렇게 준비하시고 혈액을 떨어뜨립니다. 삑 떨어뜨립니다. 똑 떨어뜨리고 응집 반응을 관찰해 볼게요. 봅시다. 항 A 혈청 응집이 됐고요. 항 B 혈청 응집이 안 됐습니다. A형 P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응집이 됐네요. 항 B 혈청에 B형 P겠네요. 둘 다 응집이 일어나는 사람은 AB형. 응집이 안 되면 O형이에요. 요렇게 AB형을 일단 AB나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 판정하시고요. RH 플러스인지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응집 반응이 일어났네요. 그럼 RH 플러스인 거예요. 항 RH 혈청하고 반응은 응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RH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래서 혈액형은 RH 플러스 AB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보시고 혈액형 잘 좀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가서 봅시다. 백신도 항원항체 반응 이용하는 거죠. 자, 1차 면역과 2차 면역. 항원 병원균에 노출이 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습니다. 1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항체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 만들어진 항체들이 있으니까 기억세포로 또 저장하고 있으니까 병원균이 한 번 더 들어오면 빠르게 항체를 막 생산할 수 있겠죠. 자, 처음 들어온 거를 들어왔을 때 반응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처음 들어오면 1차 면역이 일어나고요. 기억세포가 이제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기억세포.
항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항체 만들어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근데 기억세포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들어오면 기억세포가 연락에 또 분해가 돼가지고 대량의 항체를 추가적으로 쫙 만들어냅니다. 기억세포도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게 되겠죠. 빠르게 만들어진다. 2차 면역 반응은 항체가.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백신입니다. 1차 면역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1차 면역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좀 병원균을 약화시켜서 만드는 게 백신이에요. 자, 백신을 접종해 주면은 1차 면역이 일어나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뒤에 혹시 병에 걸리게 되면 다량의 항체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항원항체 반응이고요. 요 백신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백신의 종류가 일단 생백신 약화시킨 거예요. 약화. 병원체를 약화시켰다. 약화시켜서 만든 거고요. 백신의 효과 당연히 확실하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는 이게 또 병에 걸리는 그러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홍역, 수두, 결핵, 볼거리 등등 이런 것들을 뭐 생백신으로 뭐 예방이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병원체를 죽인 거예요. 사백신, 사백신. 열이나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병원체를 불활성 상태로 만들어준 거랍니다. 효과가 좀 약하니까요. 굉장히 약하겠죠.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됩니다. 좀 안전하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면역력이 좀 약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자, 병원체 전체를 사용해서 만든 백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 그래서 독감, 소아마비, A형 간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병원체에서 따로 뽑아낸 항원, 항원으로 만든 아단이 백신. 작은 단위란 뜻이에요. 아단이는 한자로. 아자는 작다란 뜻인데요. 작은 단위의 백신이 있고요. 병원체가 생성한 독소를 이용해서 만든 그러한 백신도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단백 백신이라고 하네요. 백일에 뭐 파상풍, 디프테리아, 파상풍 정도 우리 파상풍균, 녹슨 뭐 쇠조가 이런 데 이제 있는 놈들.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다당 백신도 있네요. 다당 백신. 병원체를 이루는 긴 사슬의 다당, 당류로 만든 백신이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대더라. 다당의 단백질을 결합하여 면역 효과를 뭐 높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당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백신도 있고 단백질 성분, 항원 성분, 단백질 부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백신도 있고 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백신도 있고 이러한 사백신들이 있다. 사백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조립 백신도 있고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항원이나 항원 결정 부위를 사용해서 만든 백신으로 장티푸스, 자궁경부암 뭐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할 수 있다는군요. 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 재조합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핵산 백신도 있다네요. 항원의 정보가 담긴 DNA나 RNA 등으로 만들어진 백신. 이걸 핵산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 사용됐던 그런 백신이겠다. 백신에 담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체내에서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나 접종을 위한 기술이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우리가 이걸로 예방을 시도를 했었죠. 핵산 백신. 자, 그래서 백신의 종류가 많습니다. 생백신, 사백신, 제조합 백신, 핵산 백신. 이름 정도랑 그 특징, 요조죠.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정도만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백신들의 한계는요, 많은 질병 예방이 가능하지만, 모든 질병의 백신이 개발된 것은 아니다. 모든 질병이 다 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비감염성 질환은 예방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병원체가 있는 놈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것도 계속 돌연변이가 생겨서 쉽지는 않죠. 감기나 독감과 같이 병원체 유전 정보가 계속 바뀌는 질병, 돌연변이가 있는 이런 놈들은, 바이러스성 질병들은 계속해서 백신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백신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다. 백신 개발 이후에 사망자 수가 훅 줄어드는 그러한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면역 관련 질환으로 알러지나 또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기를 공격해 놓은 거, 면역계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때더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항원항체 반응, 그 다음에 혈액형 판정 이런 것들 내용이 요거니까요. 쭉 한번 보시고 문제 한번 쭉 풀어주세요. 고생했습니다.